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 내지 상담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법 공부를 해도 실제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무척이나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뭘까? 나는 왜 틀릴까? 그 이유 첫 번째,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하나씩 들면서 간단하게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모르는 도치의 이유.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도치 파트 한 파트만 해볼게요. 처음 봐보시면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어떤 경우냐 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부정부사에 의한, 부사에 의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부사에 의한 주어 동사의 도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저희가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첫 번째 한번 써볼까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볼게요. 1번 부정어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 이렇게. 두 번째 부사구, 부사구, 부정어 나오고, 이렇게 쓸까요? 부사구. 다시 쓸게요. 여기 부사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도치. 주어 동사 도치. 이거는 대부분 외우셔가지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를 봐보면, 세 번째 그 형용사 보어 아니면 보호가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 이 정도는 공부 그냥 하시는 분들 아신다고요. 요 세 가지 경우가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죠. 세 가지.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주어 동사 도치라는 말은, 도치, 정의치에 있지 않다라는 게 도치죠. 도치. 주어 동사로 나와야 되는데 바뀌어 있다, 위치가. 그럼 부정부사에 의한 주어 동사의 도치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만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그 문법 공부에 대한 생각이 들 거예요. 부정부사에 의한 도치를 왜 쓰냐면, 문장 중간이나 뒤에 있어야 할 부사를, 특히 뭐 never나 not, 요 부정부사라고 하죠. 얘를 왜 앞에다 갖다 놓는다? 원래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앞으로 가져간대. 왜 앞으로 가져갈까? 부정어구, 오늘 할 얘기는 요 얘기예요. 부정어구. 얘를 맨 앞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왜 가져갈까? 강조하려고요. 정의치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강조해요. 강조. 이때 어수는 부사, 부사구, 그 다음 주어, 동사, 정의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 즉 얘는 강조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얘의 위치가, 원래 위치는 뭘까요? 수식어구의 원래 위치 한번 봐볼게요. 얘 부사도 수식어구죠. 수식어구 only. 수식어구의 대원칙은 뭐냐면, 자기가 수식하는 말 앞에 나오는 게 대원칙. 이렇게.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밑에 only. 단지 나는 당신을 단지 사랑합니다. only가 러브 꾸며주죠. 얘도 수식하는 말 앞에 오는 거 only가 you 꾸며줘야 된다. 이게 대원칙.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앞에 나갈 때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부정부사 대원칙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요? 부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adverb 이렇게 얘기하죠. adverb. 요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add라는 말이 요게 원어가 add죠. add.
요 add라는 말이 add라고 덧붙이다. 그 다음에 verb 동사에다 덧붙이다. 이게 부사가 수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사의 역할이 누구를 수식하기 위함이다. 얘가 누구를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가장 중요한 원칙. 그러면 봐볼게요. 이 얘기 정리가 됐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외워요. 비동사, 조동사, 부정부사에 의한 주어동사 도치될 때 비동사, 조동사는 의문 만드는 것처럼 직접 문장 앞으로 나가고 일반 동사는 두 더즈가 did가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보면 다시 부정어구가 여기 밑에 거서부터 해볼까요? 비동사죠. 부정부사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주어동사 어떻게 된다? 도치가 된다. 도치가. 얘는 가만히 봐봐. 얘 부정부사라고 그랬죠?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부사에 왜 쓴다고 부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를 수식함이 가장 대원칙. 그는 행복하지 않다죠. not happy, happy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 never가 꾸며주는 건 is를 꾸며주고 있다고요. 이게 아니라 동사 수식이라고. 동사 수식. 원래 부정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adverb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동사에 붙어서 그 부사의 제대로 된 역할, 동사 수식을 할 때는 요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게 되면, 즉 다시 얘기하면 never가 요 뒤에 나온 동사를 수식한다, 요 얘기가 되겠죠. 원래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다만 never가 위치가 바뀐 거죠. 얘의 위치가 바뀐 거야. 그거를 뭐로 표시한다? 주어 동사의 도치로 표시한다. 다시, 그렇다란 얘기는 얘가 제 위치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 He's never.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 이렇게 동사를 수식한다. 행복하지 않다죠? 않다. 이제 행복하지 않다. 그다음 밑에 거도 봐보세요. 밑에 거. He never saw it. 그는 그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never가 saw 꾸며주죠? 동사 수식. 근데 never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얘를 수식하는 건 맞죠? 동사 수식. 근데 위치가 어디로 갔다고? 맨 앞으로 갔어요. 이거 왜 썼다고요? 강조하려고요. 근데 saw가 일반 동사라면 얘는 뭐로 써야 된다? do, does, did로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도치가 돼 있는 거죠. 여기가 동사 주어. 시험에 무진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나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hardly가 understand를 꾸며주는 거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hardly가 강조하려고 앞에 나왔어요. 그럼 얘가 understand 동사 꾸며주는 거 맞다고 그랬죠? 근데 위치가 잘못 나와 있어요. 제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다. 얘 위치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신 분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위에 가볼게. 위에. only가 나와 있죠? only. 얘도 무슨 어구 취급한다? 얘도 부정어구죠? 부정어구. 얘가 부정어예요. 지금서부터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부사는 뭘 위해서 기능을 한다? 동사를 위해서 기능을 한다. 근데 얘가 맨 앞에 올 때는 정의치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를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정의치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려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다. 해볼게요.
only 얘가 누구 꾸며준다 그랬어요? 부정어구지만 I를 꾸며준다 그랬죠? I. 그러면 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명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부사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야,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얘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면 얘를 뭐로 보지 않겠다? 부사는 부사지만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야. 그럴 때는 도치 안 시킨다. 그러면 이런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부정어구가 나온다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안 된다? 아니란 얘기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부정어구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 무작정 암기하는 거예요. 시험 나오면 다 틀려요. 이러면. 응?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only. 예, 형용사처럼 지금 그 쓰임새가 쓴다고. 실제는 부사지만. 그래서 주어 동사 도치 안 한다. 이거 맞는 문장. 그럼 다시 봐볼게요. 밑에 봐봐요. only 나와 있죠? 단지 느리게 말이죠. 느리게 did he begin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whole situation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봐요. only 다음에 얘가 부사가 나와 있죠. 부사의 부정부사의 기능은 뭐라고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제일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명사 아닌 놈들을 수식하면 다 부사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only가 얘를 수식하고 있죠? 부사의 기능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면 제대로 부사의 기능을 얘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시켜야 된다? 주어 동사 도치를 시켜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only 다음에 뒤에 only가 다음에 뒤에 부사나 부사 상당어구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저도 수업할 때 가끔 그렇게 해요. 왜? 안 외우니까 그거조차도 이해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 하는 얘기는 외우기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다고 해. 얘가 부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때는 도치, 이제 정의치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얘가 부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정의치로 쓴다 했지. 정의치. 다시 얘기하면 부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형용사처럼 기능을 하게 되면 도치할 이유가 없다. 왜? 명사 수식하는데 앞에 나오니까. 정의치란 얘기예요. 정의치. 몸에서 상처가 나요. 그리고 피가 나. 왜 피가 나을까? 이 이상한 게 들어왔다라는 걸 막기 위해서 피가 출혈이 있다고 해요. 적결구, 백결구 싸우는 것처럼 위치를 바꿔가면서 싸운다고 해요. 다시 봐보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봐봐.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 나왔다면 다 틀려요. 왜? 외우니까. 응? 얘 부정어구 나와 있죠? 부정어구. 다음 many children이 얘가 주어. realize가 동사죠?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하나 둘 셋 맞는 문장이다. 왜? 무작정 외우라고 하지 않았죠? 하면 안 된다고. 얘는 not many children not이 누굴 꾸며주냐면 not이 누굴 꾸며주냐면 not many children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important this is 이것이 중요한지를 그럼 얘 not many children 이건 무슨 말이야? 많지 않은 학생들이 이 말이죠. 많지 않은 아이들이 얘가 realiz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not이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얘는 누굴 꾸며준다? many children이라는 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고 해. 그럼 얘는 부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죠. not이 다른 부사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앞으로 나와서 맞죠? 요 얘기예요.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얘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로서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 안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린다고요. 왜? 암기만 하는 친구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법 많이 공부했는데 적용이 안 돼요. 볼 때마다 새롭다. 왜?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 5번 봐볼게요. 하들리. 어쩌고저쩌고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도 봐보면 일단 한 문장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anybody the knows knows it 이렇게 쓸까? doesn't know it 이렇게 쓰세요. 이거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이렇게 쓰면 anybody를 부정문일 때 얘를 주어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붙었어야 된다고요? anybody를 주어 쓰면 안 되고 여기 not이 붙어 있죠? not하고 같이 결합될 때는 얘를 맞는 문장으로 바꿔 쓰게 되면 다시 한번 쓸게요. not하고 any를 갖다 합치면 이렇게 쓰겠죠? nobody knows it. 요게 맞는 문장이라고요. 예? 요게 맞는 문장. 다시 봐봅시다. 얘가 맞는 문장. 얘가 not any를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된다고. 앞에 합쳐가지고 그림 봐볼게요. 여기 봅시다. came to the party hardly any of those invited. 요게 PP죠? 시험 내면 뭘 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내면 초대된 사람들 중 요게 다시 any 꾸며주죠? 요게 주어. 몇몇 사람들은 came to the party 파티에 오지 않았다. hardly죠? hardly. 예? hardly가 누구 꾸며준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도. 얘가 부정어구죠?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no. 이거랑 똑같다고. no. 어디에 나온 no랑 똑같다고요? 여기 나온 nobody의 no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가 누구 꾸며준다? any of 요거 꾸며주는 거죠? 요거 대명사로 쓴 거 요거 꾸며주는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원래 nobody knows 이처럼 no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문제가 없죠. 원래 위치라고 여기가 정위치.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hardly는 도치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 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지 않는다. 하나 더 해볼게요. 6번 no reason 어떤 이유도 이제 훤하게 보이죠? 아주 쉽게 보일 거예요. 얘가 부정어구가 나왔어요. 그다음 어떤 이유도 요게 not any죠? 요게 not의 의미잖아요. not. not. 그렇죠? not any의 의미죠? any. 요런 의미라고요. 얘가 누구 꾸며준다고요? reason 꾸며주죠? reason. 얘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정위치형과 제대로 된 위치.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죠? 정리를. 어떤 정리냐면 이렇게 외워요. 부정어구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의 위치가 어떻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된다.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 앞에 나온 부정어구가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얘 부정어구가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부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부정부사라는 건 뭘까요? 부정어이면서 이렇게 해야겠죠? 부정어이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할 때?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부사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뭐가 된다?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한 얘기라고요. 다시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부정어구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되는 거는 세모 반만 맞는다.
정확한 비어는 부정 어구가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부정 어구가 뭐를 수식하지 않을 때,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 때, 요 말이죠.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요 얘기예요. 요 말을 이해하시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푼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간략하지만 명심해 두시면, 왜 본인이 공부를 하실 때 무작정 문법을 암기해 가지고, 물론 무작정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실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셔야지 어떤 문제라도, 응용되는 문제라도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좀 알려드릴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